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본격적으로 추운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에 챙겨볼 뉴스 하나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안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오늘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왕이 외교부장이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중국의 역할 이런 걸 강조하면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여서 한중 관계에 진전이 생길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추위의 기세가 덜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강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칼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내륙 곳곳을 중심으로는 눈 예보도 나와 있는데요.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호남 해안과 제주도 산지 그리고 충남 서해안 또 호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고 기온 살펴보시면 영하 3도에서 9도로 어제보다 많이 떨어지겠고요. 강원 산지와 일부 경기 북부 내륙, 강원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 아침 기온 영하권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의 분포를 보이면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옷차림 든든히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최근에 핫한 이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이죠. 채널A 박수유 기자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최영일 대중문화평론가, 주부구당 곽지연 씨, 연예인 1호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분들과 함께 금주의 이슈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탑5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금주 이슈 탑5 그 5번째는 30대의 악몽입니다. 30대 악몽이요? 30대가 어떤 악몽을 꿉니까? 네, 이번 주에 30대 남성들에게 악몽 같은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네. 네, 첫 번째 사건은 전북 전주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신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한마디를 했다가 네. 범죄 수준의 보복을 당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또 범죄 뭡니까? 수준의 보복. 어. 굉장히 심각한 보복을 당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학생들이 이 창문을 통해서 돌멩이나 담배꽁초를 계속 던졌다고 하고요. 예. 방과 베란다 쪽에는 학생들이 던진 돌멩이와 담배꽁초들이 가득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현관문 배를 누른 뒤에 이 달아나는 이런 행동도 계속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면요. 네. 손 던지는 게 돌이 아주 작은 게 아니라 좀 큰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담배 피는 걸 보고 집에서 뭐라 그랬나 보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던졌다는 그렇죠. 얘기 아니에요, 지금? 돌을 던지고 그리고 또 담배꽁초를 던졌는데 만약에 불씨가 살아 있었다면 불이 날 수도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돌이죠? 이런 돌이에요. 돌이 꽤 어머, 크네요. 어머. 이런 돌을 집에다 던진 거예요. 그리고 담배꽁초 불 끄지도 않고 그거를 집으로 날려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시래기 위에도 저렇게 있고요. 굉장히 위험했네요. 예, 맞습니다. 이 남성 부인은 지금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서 네. 불안장애와 우울증 뭐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오. 예, 아내분을 저희가 직접 인터뷰해보았습니다. 방충망에 불려도 붙었으면은 너무 끔찍한 거예요. 혹시나 또 우리 애기들한테 보복당할까봐 또 너무 불안해가지고 밖에도 못 나갔겠고. 이 두 부부만 있어도 힘들 텐데 게다가 아이까지 있으면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어리면 내 가족이 어떻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아이, 그럼. 근데 이거 가만뒀어요? 어떻게 했어요? 네, 그래서 화가 난 이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네. 이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검거가 된 상황인데요. 네네. 근데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잡혀왔다 이렇게 어. 발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아이들 태도가 정말 불량하네. 예, 그래서 다행히도 CCTV에 모든 상황들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밝히게 됐지만 피해 가장한 이 가해 학생 4명이 경찰 고소했지만 청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학생들을 기소 유예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도 어느 누구도 사과한
사람은 없었고 또 여전히 공원에 모여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담배를 피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막 가는 정도는 이게 그렇게 뭐 흔한 경우는 아닌데 네. 사실 우리끼리 하는 말 있잖아요. 10대 애들이 저러고 있으면 네.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예. 왜 요즘 점점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오래된 얘기죠. 네. 세대 갈등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제가 20, 30대에도 10대들은 무서웠어요. 예. 네, 저렇게 불량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으면. 네. 네. 그런데 과거에는 10대들이 주로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 반항, 기성세대가 권위적이니까 네. 우리는 막 놀고 싶은데 어른들은 우리를 찍어 눌러 이런 심리였는데 지금은 더 나갔어요. 네. 최근에 오늘도 조간신문에 났는데 이 10대, 20대 젊은 층이 기성세대가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만들었다 네. 하는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네. N포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직업도 포기, 꿈도 포기, 결혼도 포기. 이 원인은 기성세대가 이 사회를 이렇게 망쳤기 때문이에요. 적개심이 더 커진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네. 반항 심리와 더불어서 이 위 기성세대에 대한 적개심까지도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대라는 걸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른도 어른다운 어른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요. 아이들을 혼낼 게 있으면 혼내야 되는데 그냥 회피해버려요. 그러니까 집에도 어른이 없고 동네에도 어른이 없고 나라에도 어른다운 어른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더 저렇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악몽 같은 사건을 겪은 30대 남성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수갑을 찬 채로 남성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짜 수갑으로 양손이 의자 뒤로 묶인 채 그리고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수갑에 양손이 묶여 있었다면 이거는 타살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헤드라인 봐야 뉴스만 되나요? 보면 말씀하신 대로 좀 충격적인 네. 헤드라인 네. 뉴스. 수갑이 뒤로 묶인 채 사망했는데 네. 외부 침입한 적이 없다고 이게 의아스러운데 이건 뭐예요? 이 수갑은 경찰용 수갑이 아닙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홈쇼핑 같은 데서 파는 가짜 수갑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망한 자세가 좀 이상하죠.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의 조사 결과는 외부 침입한 적이 없고 네. 확정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제 본인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허. 30대 택배기사 일을 한 분인데 네. 의정부의 반지하에서 혼자 숨져 있었고 이 수천만 원의 부채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게 예. 이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결과는 경찰의 수사 발표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빚으로 인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사건도 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네. 극단적 선택의 직간접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이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또 그게 다른 이유들, 뭐 가족 관계든 지인 관계든 뭐 치정 관계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지만 그 배경은 거의 대부분 경제적인 구조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5번 5위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4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4위는 여행 트렌드도 바꾼 캐릭터입니다. 여행 트렌드를 어떤 바꾼. 캐릭터가 여행을 네. 바꾸나요? 네, 요새 아주 한창 주가 상승 중인 교육방송의 인기 캐릭터 펭수입니다. 아, 펭수. 펭수가 여행 트렌드를 바꿨단 말이네요. 네, 펭수의 고향이 남극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 남극 여행 가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를 못했는데. 우리가 남극은 여행이라고 안 하고 탐험이라고 하죠. 그죠?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남극 찾는 사람 거의 뭐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펭수 덕분에 남극 여행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온라인 여행사가 항공권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펭수 인기가 한창 올라가던 게 올해 9월이었거든요. 네. 근데 9월부터 11월 3개월간 항공권 검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니 사실은 우리가 비행을 가다 보면 브라질을 제일 먼 곳이라고 하는데 남극은 사실은 상상하기도 못했던 그런 지역인데 왜 이렇게 많이 갑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멀거든요. 남극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르헨티나 최남단에 있는 이 우수아이야 공항으로 가는 건데 이 공항을 거친다고 해도 2번 이상 환승을 해야 되고 32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근데 이 펭수에 대한 팬심 하나만으로 이 긴 비행 시간을 견딘다는 겁니다.
겁니다. 네. 맞네요. 요즘 펭수 팬클럽도 생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뽀로로가 있다면 네. 우리 20, 30대 직장인들에게는 펭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들에게 네. 어른이들 네. 그 네. 팽하 아, 팽하. 알아요. 펭수 팬들을 펭수 만나면 인사. 팽하 네, 인사, 인사. 하죠. 네. 팽하.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아마 올해의 인물 1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이 조금 남아 있지만 네. 심지어는 최근 조사를 보면은 뭐 송가인 씨, 네. 이 트롯계에 지금 샛별로 떠올랐죠. 예. 그렇죠. 또 BTS 네. 세계적인 슈퍼스타죠. 네. 이 전 세계 아미를 거느리고 있는 BTS와 송가인 씨를 제꼈어요. 지금 화제의 인물, 올해의 인물 지금 1위인데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어른이들의 대통령, 뽀로로는 이제 초딩 대통령, 초통령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직장인들의 대통령이라고 별명이 직통령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제일 재밌는 게 김명중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녀요. 김명중. 한번 거기 예. 사장님 아닙니까? 맞아요. EBS 사장님 이름인데 네. 우선 시를 한번 읽어보죠. 우리 장인 씨 한번 시 읽어주세요. 네, 제가 네. 펭수가 지은 시를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남극, 지은이 펭수. 남극은 춥다. 추운 건 얼음. 얼음은 빙수. 빙수는 맛있어. 맛있는 거 참치. 참치는 비싸. 비싸면 못 먹어. 못 먹을 땐 김명중. 자, 못 먹을 땐 김명중. 네. 마지막에 이거 많이 좀 표절시 같죠. 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부르던 뭐 긴 건 바나나, 뭐 바나나 예. 이런 건데 네. 원숭이 엉덩이는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김명중으로 끝이 나요. EBS 사장님. 그러니까 이게 직장인의 네. 센스를 알고 있는데 이 뚝딱이라고 선배가 있어요. 네. 네. 잔소리 맨날 해요. 그럼 펭수가 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이 김명중 사장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네. 밥 한 끼를 사달라. 또는 사장님이 친구 같아야 회사가 잘 된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훈계하는 직딩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직장인들의 카타르시스를 줄 수밖에 없고요. 네. 아, 지금 뭐 그리고 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어록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직장에서 감히 못하는 말을 펭수가 대신 팍 맞아요. 해주니까 맞아요. 거기서 그냥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채널A 사장님이 이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통쾌함을 느끼는 네, 건데 네.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뭐 재용 MC도 그렇고 네. 만약에 직장에서 정말 까마득한 신입 어린 후배가 네. 반말을 막 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박수희 기자는? 글쎄요, 좀 상상이 잘 안 가긴 한데 좀 살짝 똘끼가 보이는 좀 박 기자님은 좀 무서운 상관이 될 조짐이 보입니다. 네. 어떨까요? 아니 저는 아직 수습이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니 근데 여기는 아기는 없잖아. 그죠? 네? 네. 펭수는 그런데 귀엽잖아. 아기는 아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촌철살인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 네. 이런 거예요. 야, 힘든데 힘내라고 하면 힘이 납니까? 아.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나 같으면 예. 사랑해라고 해주겠어. 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막 힘든 후배가 있는데 야 힘내. 예. 힘든데 힘내라고 하면 힘이 나냐고요. 차라리 사랑해라고 하거나. 제대로 격려해줘. 정말 여기 펭수가 좋아하는 것처럼 맛있는 거 한 끼 사주거나 어. 그 애정을 표현해야지. 예. 네. 그래서 그걸 몸소 실천하느라 아직 펭수는 이제 이 상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상급자인 사장님을 따라다니면서 예. 참치 사내라, 사랑한다고 얘기해달라, 이 기운을 북돋아 달라, 분위기 전환시켜 달라 그러는데 직장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실제로는 아마 오래 못 버틸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상의 마음 속에서 예. 아 정말 저런 존재가 우리 직장에 필요한 거 아니야? 또 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 아니야? 해서 지금 뭐 아주 열풍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직장인들은 펭수가 언제 진급하는지 그 관심. 그러니까 상담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대리만족이라고 하거든요. 현실에서 내가 못한 거를 드라마를 통해서 얻거나 영화를 맞아요, 통해서 했는데 이 맞아요. 팽수를 통해서 직장인들이 아픈 마음을 달랜다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이 어록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콘텐츠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에세이가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약 판매가 3시간 만에 10,000부를 아이고 돌렸거든요. 그래요. 만부. 야 그렇구나. 엄청난 인기네요. 그래요. 네. 자 다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또? 네, 다음 이슈는 또
떨어진 별입니다. 또 떨어진 별? 어제 일어났었던 연예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예,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사건 다뤘는데 이번 주에 좀 비극적인 사건들 많았던 것 같네요. 예, 신인 배우 차이나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나이도 27살, 굉장히 예쁜 나이고 2017년에 영화 내 마음 깊은 곳에 너로 데뷔를 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작품들에서 조연으로 활약을 했고 지금은 M본부에 있는 드라마 하자 있는 인간들에 출연 중이었는데 이 작품이 유작이 됐습니다. 아니 요즘에 연예계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이 자꾸 들리는데 네네. 이거 사회적인 분위기도 우울해지잖아요. 이러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여기도 전문가도 계시지만 베르테르 효과 얘기가 이럴 때마다 나오죠. 예. 베르테르 효과는 자신이 선망하거나 동일시하던 연예인, 스타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 때 이 동일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선뜻 같이 그런 이제 위험한 일을 저지르는 사회적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통계적으로도 다소 확인되는데 저는 이런 사건이 하나 벌어지면 쭉 일련의 사건이 연결돼서 올라와요. 고 최진실 씨, 이은주 씨,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또 박용하 씨가 또 떠오르고 최근에 그뿐입니까? 설리 씨, 구하라 씨. 그래서 지금 이 추세가 굉장히 걱정인데 우리 모두 좀 나서서 이럴 때 베르테르 효과가 작동하게 하면 안 돼요. 예. 아까 펭수 얘기했지만 네. 손 꼭 잡아줘야 돼요. 주변에서. 이게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올 한 해 올해를 유독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2008년 9월에 안재환 씨가 사망을 했는데 그때 바로 700명이 같은 비슷한 선택을 그래요? 했고 10월에는 최진실 씨가 사망을 했는데 그때도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죽음을 선택했다고 예.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70%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연예인이 사망한 그 달에 그 해당 달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설리의 죽음부터 차이나 씨 사망까지 이게 2달도 안 된 사이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연말이기도 한데 우리 주변인들의 역할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있었던 세 분의 극단적인 선택의 공통점이 전부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말을 맞이해서 좀 주위에 힘들거나 우울증이 있으면 일단 가족이 먼저 챙겨야 됩니다. 예. 가족 이상 큰 힘이 없거든요. 그리고 주위의 지인들도 뭔가가 이분이 좀 힘들다는 얘기하면 좀 더 마음을 열고 관심에서 손 한번 잡아주는 걸로도 이걸 충분히 예방해야 할 단계가 되기 때문에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견된 징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걸 빨리 캐치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눈여겨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다음 이슈 볼까요? 네, 2위 이슈 가해아동 아빠의 근황입니다. 이 가해 아동이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떠들썩해요. 성남 어린이집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좀 입에 올리기 조심스러운 주제인데요. 6살 남자아이가 또래 아이를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피해 아이의 부모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사건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퍼지게 됐는데요. 청원글 보시면 아동 성폭력 피해를 당한 5살 딸아이가 그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딸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추가 게시물 보시면 딸이 분당에 있는 병원 산부인과에서 성적인 학대로 추정할 수 있는 외음지렴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다 이 소식을 접한 분들이 아니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거 진짜야? 이렇게 되던데. 놀랐어요. 근데 지금 이게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논란이 일파만파예요. 예. 사실은 이게 벌어지고 알려지고부터 일파만파인데 가장 큰 논란이 이런 거였어요. 이게 피해 아동 어머니가 어린이집 비상대책회의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왜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을까? 저도 그 기사 봤는데 예. 이게 잘못 쓴 거 아니야? 네네. 가해 엄마가 무릎 꿇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예. 피해 엄마더라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뭐 다른 이제 이유들이 복잡하게 있습니다. 2차 가해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노출돼 버렸고 가해 아동의 이 부모, 특히 아버지의 직업이라든가 직장이 노출되면서 또 이제 공분한 시민들의 어떤 비난이 과도하게 쇄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또 이제 이 이유가 있었던 것이 가해 아동의 부모가 자 우리가 이 5살짜리 남아가 5살짜리 여아를 성추행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이게 정말 인지하고 했을까?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하지만 이걸 애들끼리 벌어진 일이지 이것도 절대 안 될 일이에요. 지금 대처 매뉴얼이 없었다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해 아동의 부모도
처음엔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입장은 지금 이래요. 가야동의 아버지는 자,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일방적인 매도는 하지 말아 달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추측성 이야기들이 피해 아동 부모에게도 지금 막 2차 가해가 있고요. 네. 가해 아동 또 부모에게도 2차 가해가 있어요. 네. 그런 문제에서 이제 처음에 가해 아동 이 부모 측에서 좀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죽하면 뭐 복지부 장관까지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연일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민청원이 뭐 20만? 20만. 하루에 막 네. 20만. 국민청원은 20만이 넘어갔죠. 그렇죠. 그렇다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네. 올린 청원이 이제 동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막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가해 아동의 아버지도 지금 논란의 중심에 네. 섰는데요. 맞아요. 럭비단에 소속돼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금 소속팀 홈페이지에 비난성 글이 계속 게재가 되고 있고 뭐 그 팀의 전화를 건 뒤에 인증샷 같은 것을 올리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계하라는 요구가 잇따르자 럭비단은 이 해당 선수의 사진을 일단 홈페이지에서 내렸고요. 그리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관련 선수에 대해서는 진상이 확인된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반응이 굉장히 또 사람마다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가해 아동 살해 협박 얘기까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남성 혐오 커뮤니티의 회원이 예. 이런 글을 자기네 이제 사이트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이집 위치와 등원 시간을 알고 있다. 예. 내가 이 범행 계획을 이제 알리면서 살해 협박까지 올렸어요. 네. 실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제가 더 놀란 건 이 커뮤니티 회원들의 반응이에요. 회원들의 반응이 야 경찰이 할 일을 당신이 대신하는구나. CCTV가 없는 곳을 물색해라. 예. 이건 마치 범행 지금 예고에 동조하는 분위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절대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대중의 반응이 이렇게 극심한데 이제 가해 아동의 부모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렇게 비판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가해 아동 부모가 피해 아동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죄하고 네. 무엇보다 책임을 지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 해서 부모 간의 지금 이야기가 잘 이루어지는 분위기예요, 현재까지는. 네. 그래서 우리가 과도한 양측에 대한 비판, 좀 말도 안 되는 이제 비판 또는 이 분노는 이해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의 부적절성 이런 거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하나만 얘기하고 싶으면 네. 지금 피해자 아동도 그렇고 가해자라고 그렇고 또 지금 안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맞아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은 네. 두 아이 다 굉장히 힘든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셔갖고 좀 지혜롭게 해결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거 보죠. 네, 탑5 1위는 꼴찌의 기적입니다. 꼴찌의 기적? 오. 예, 수능 발표 날이었는데 지금 네. 만점자가 15명이 나왔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중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사연을 가진 송영준 학생이 지금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정말 오래전 최고의 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젊을 때는 많이 듣던 얘기예요. 개천에서 용났다. 네. 그렇죠. 요새는 개천에서 더 이상 용나는 사회가 아니다. 예. 그래서 아까 10대들의 반항심 말씀드렸는데 예. 이 학생 송영준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들어가서 첫 시험에서는 거의 꼴찌에 가까웠어요.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근데 거기서부터 올라간 거예요. 네. 올라가서 수능 만점자가 됐을 뿐더러 네. 또 하나 가슴 짠한 건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요즘에는 부잣집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네. 네. 가정 환경 어려운 집 아이들은 공부 못한다는 이제 잘못된 속설이 네. 있는데 그걸 딱 깨줬고 개천에서 용은 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였습니다. 예. 첫 시험에서 꼴찌에서 제가 보니까 2등이더라고요. 꼴찌에서 2등. 근데 그래도 중학교 때는 전교 10등 하고 이랬대요. 또 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이왕이면 개천에서 용났다 하지 말고요. 용될 아이가 용됐다고 해주시면 아이는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이 송영준 학생이 그러네요. 전화로 연결돼 있어요. 아, 정말요? 네네. 네. 나와 있어요? 네, 여보세요? 네. 송영준 여보세요? 학생?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만점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네. 만점 성적표 딱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일단 가채점하고 혹시나 하나 틀렸을까봐 되게 불안불안하면서 살았었거든요. 네. 저런. 되게 안심이 됐었고 또 뭔가 해냈다 싶었죠. 네.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만점 맞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갔다면서요. 그게 그냥 뭐랄까 약간 자신감은 약간 있었던 것도 있긴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체면이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저 스스로한테도 더 자신감을 주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네. 만점 듣고 제일 기뻐한 분은 아무래도
네, 어머니시죠. 어머니시죠. 네. 어머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어머니 그냥 좀 울면서 약간 수고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울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들 장하다고? 되게 많이 우셨죠. 그래가지고. 상황이 네. 어려워서 더 전의를 불태웠다고 하던데 그런 의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냥 뭐 제 스스로의 뭔가 그냥 의지도 있었고 그거 말고도 또 주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저를 응원해 주셨거든요. 일할 때 담임 선생님도 포함해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혼자만의 뭔가 싸움이 아니구나 싶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네. 네, 좀 힘들었을 때 학업이 아닌 기술을 배워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다면서요. 네, 어쩌면은 그게 약간 기술 배우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생각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해요. 근데 제가 뭔가 기술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126등이라는 성적을 받았을 때 난 공부에 재능이 없어서 차라리 뭐 공고로 전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좌절의 순간을 내가 그래 중학교 때는 전교 10등에 들었는데 이 학교에 와가지고 내가 꼴찌에서 2등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좌절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어떤 힘으로? 저는 저를 믿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냥 저는 제가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언젠가 이 노력이 보상받지 않을까, 그거에 기대를 걸었어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기왕에 전화 연결됐으니까 다들 궁금해하는 공부의 비결, 비법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것 말고도 좀 뭔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부법을 많이 바꿔보면서 자기한테 가장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다 다르니까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네. 네. 고생한 어머니 호강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호강시켜드릴 겁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빨리 자립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시게 해드려야죠, 네. 앞으로 뭐 할 거예요? 꿈이 뭐예요? 꿈은 제가 검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네. 검사하실 거예요? 네. 왜? 검사 왜? 그냥 제가 법이라는 학문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관련 서적을 되게 많이 읽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하면서 사회 정의 실현에 어느 정도 이바지할 수 있는 직업이면서 또 제가 법을 많이 알면은 그만큼 제 주위에 또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요. 그 꿈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몇 년 후에는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송영준 검사를 신문에서 그 이름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장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박수 한번 보낼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하네요. 야. 근데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하고 이러면서 한 가지 당부는요. 집에 있는 애 잡지 마세요. 그렇죠. 공부가 적성에 맞는 거예요, 송영준 학생은.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잘 깨달아야 돼요. 학원에 떠민다고 이게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유, 장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즘에 그 손주들 돌보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손주들 돌보는 분들이 반 이상이 손주 돌봄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시대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화면 한번 볼까요? 예, 황혼 육아 오늘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어요. 황혼 육아 전문가입니다. 8년차 박일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문 전문가. 어떻게 그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할아버지가 이렇게 젊으세요? 아이고 젊다는 것보다도 사실 그 젊은 비결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려놔야 되고 사실 속이 배어야 돼요. 아니 육아를 8년이나 하셨어요. 네, 8년이나 했는데 네. 사실 그 우리 아들 자녀를 제가 8년 동안 했는데 네. 뭐 제가 했다는 것보다도 사실은
집사람이 좀 많이 좀 했죠. 네. 많이 했는데 지금 11살인데 가만 있어봐. 3살 때부터 했구나. 아, 많이 컸네. 11살이면. 11살은 많이 컸습니다. 예. 그러네. 제 아이도 지금 10살이거든요. 근데 11살이라고 하니까 요즘에는 조금 말대답도 하고 이렇게 자아 형성이 조금씩 이렇게 시작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손자도 그럴 것 같아요. 어때요? 말대답은 잘 안 하는 편이고요. 예, 말대답하면은 이제 혼나니까. 그러니까 말대답 잘 안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글쎄 모르겠습니다. 조금 그 사춘기가 조금 일찍 온 것 같아요. 일찍 와서 이제 뭐 지가 막 설거지도 해본다고 그러고 어저께는 그거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 할머니한테 어떻게 설거지하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가 가르쳐 주고 그러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대답은 말대답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섭기 때문에. 그래도 아기 때부터 네. 지금까지 쭉 8년을 키워오신 거니까 그 네. 애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쏟아진 애정. 네. 지금 보시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시죠? 사랑스러운 것보다 저가 이제 그 가족이 없었어요. 가족이 없고 이제 저 혼자 크다시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아이를 또 낳아주니까 굉장히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고 아 그래 나한테도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식구가 또 생겼구나 가정이 생겼구나 하고 아무튼 요즘에 그 덕분에 그 재롱 때문에 제가 굉장히 행복한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 다 키우시잖아요. 육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아내가 승무원이니까 거의 한 달에 반을 비우니까요. 네. 제가 이제 세 여자랑 삽니다. 아내랑 3분의 1, 그리고 네. 장인 장모님이 영광에서 올라와서 3분의 1, 또 장인 오산에서 79세 된 어머니가 올라서 3분의 1. 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고맙고 죄송하고 오늘도 방송 나오기 위해서 전남 영광에서 장인 장모님 올라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계속 친정과 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2주에 한 번씩 올라와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애들 어렸을 때는 아예 한 달 동안 시부모님이 올라와 계셔서 같이 생활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다 똑같아요. 저희는 큰애가 딸이 20대 중반, 네. 둘째 아들이 이제 고3 내년에 올라가요. 근데 이 둘 다 너무 잘 알아요. 우리를 키워준 건 엄마 아빠가 아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다라는 걸 잘 알고 정말 어쩌면 외할머니 그 입맛에 네. 너무 전 감사한 게 아이들이 김치 잘 먹고 된장찌개 잘 먹고 이런 게 너무 고맙고 좋은데 이게 외할머니 손맛에 아이들이 길들여진 거예요. 아니, 왜 집집이 다 이래요? 박수희 기자도 저 부모님이 그러시죠? 아, 예, 저희 네. 부모님도 그렇지. 나중에 계획은 있으신가 봐요. 근데 황혼 육아하는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통계로 나와 있는 게 그 있습니까?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가 2016년 네. 기준으로 533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시댁이나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데요. 예, 보육 실태 조사 결과 보시면 조부모가 83%고 친인척이 4%라서 예, 이 혈연 관계에 있는 분한테 맡기는 분들이 87%나 됩니다. 근데 민간 육아 도우미 9%, 공공 아이돌봄이 4% 생각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아니, 아까 제가 박수희 기자한테 잘못 물어봤어요. 아직 새댁이라 애가 없어요. 나중에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잘못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저 박일준 씨는 사례비는 받고 있습니까? 사례비요? 네. 아이들 키워주면서 예. 아버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달이 뭐 드리는 게 있어요? 그거 못 받아봤는데. 그렇죠. 예. 8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받기가 좀 미안해. 네.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아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저를 이제 이제 목회 주일 때는 제가 네. 이제 그 교회를 가고 나머지 저는 이제 일을 봐줘요. 네. 매니저 일을 봐주고 있는데 네. 글쎄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요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 매니저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이 같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 응? 아니, 그렇게 애를 11살이 되도록 봐주셨는데 왜 사례비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까? 일단은 벌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좀 이게 행복한 아침인데 우울한 걸 잘지 모르지만 좀 제가 벌기가 좀 어려워서 네. 이 아버지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마음은 있는데. 네, 마음은 있는데 이게 네. 안 따라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따로 분가해서 살고 계세요? 아니면 같이 아버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아이 맡겨놓고 쏠락 나가는 거군요. 솔랑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도우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잘 돼 있고 아버님께 맡기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 보니까 이제 도우미한테 맡기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감사한 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도우미보다는 훨씬 더 가정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요. 저도 할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믿고 더 네. 이제 맡기는 경향이 말은 있네요. 잘하네. 그러면 지금은 아버님께 살해한 적이 없지만 나중에 돈을 좀 벌게 되면 네. 살해할 뜻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 당연하죠. 어. 네, 당연히 있죠. 그게 그거는- 언제쯤일까요? 언제쯤일까요? 저도 그래도 빠르면 한 2, 3년 내로는 네, 제가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어디 행사 가서 노래 한 곡 부르면 제법 받는 분인데 네네. 그러면 육아를 8년 동안 해주셨다. 네. 그러면 소급해서 드리면 그게 얼마가 될까요? 글쎄 제가 아무리 추산을 해봐도 네. 한 20에서 30밖에 안 되는 그렇게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30 정도. 네. 저러니 제가 무슨 돈을 받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한 돈 100만 원 탁 주면은 예. 내가 그거 안 쓸 사람입니까? 다 받는데 단 한 번 30만 넣었어. 아유, 드려야죠. 드려야 될 건 드리고 할 건 하고 그리고 제가 뭐라 할 건 하고 아버님한테. 박일준 할아버지 한 달에 30만 원씩 8년치 소급해서 받으시면 꽤 됩니다. 아니 꽤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지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져가지만.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저 친구가 이제 애를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 이제 맞벌이를 하잖아요. 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가 다 가방 메고 가자 그러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됐어요.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문제가 좀 있어. 왜 봐주느냐? 네. 이뻐. 그렇지. 이쁘기 때문에 너무 이쁘지. 허리가 아파도 봐주고 애들한테는 나 어디 아프다는 얘기를 못 해요. 네. 얘기를 못 하고 이쁘니까 무조건 봐주시는 거야. 봐주시는데 돈은 일단 받아야 되겠더라고. 근데 그게 희한한 게요. 돈이라는 게 중요하긴 한데 네. 돈 얘기를 내가 직접 하려면 그게 참 민망해요. 맞아요. 근데 내 자식한테 내가 그 손주를 봐준다고 야 뭐 살해는 해야 되는 이거 참 민망하거든요. 그 협상의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박일준 씨 같은 경우에 노래 부른 다음에 출연료를 못 받으면 되게 화가 나잖아요. 뭐 쌀로도 받고 그랬어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쌀로 받더라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혹시 뭐 할머니, 할마? 할바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당한 대가로 하기 때문에 자녀분들한테 어느 정도 얘기를 첫 번째 해야 된다라는 거 쑥스러워하면 안 되고요. 내가 일한 대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를 첫 번째 하셔야 됩니다. 그럼 네. 그거를 단계별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제 네. 첫 번째 단계 한번 CG 한번 띄워주시면요. 협상의 첫 단계는 뭐냐? 먼저 영수증을 보여줘야 됩니다. 혹시 자녀들이 부모님께 사례비를 챙겨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 사정보다는 그래도 부모님 사정이 낫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박일준 아버님이 행사 가면 그래도 몇백만 원 받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버님, 어머님 문제도 좀 있는 게 사실은 기존에 아이 하나 생긴 것만 해도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안 좋아했어. 아, 그래요? 왜 그랬냐면 할아버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렇죠. 연예인이시니까. 근데 또 가족이 하니까 생기니까 좋았잖아요. 나중에 좋았어요. 사실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아이한테 뭔들 줘도 안 아까운데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내 아이가 지금 자리가 안 잡혔으니까 특히 박일준 씨 아들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 네 마음 충분히 안다. 근데 그럴 때 뭐냐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월 아이를 위해서 나갔던 영수증을 보여줌으로써 야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든 게 아니야라고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영수증. 영수증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바닥에다 놔요. 바닥에다 놓고 보라 그러면 다 피하고 당겨. 다 피하고 당기지. 자, 뭐 지가 뭐 영수증 보고 얼마 이건 뭐 미안해요. 뭐 엄마 내가 못 드려서 그런 거 절대 없더라고. 그래서 영수증을 보여줘라. 그게 1단계고요. 그럼 두 번째 단계도 좀 더 있을까요? 강한 거 써드려 네. 볼까요? 네. 이제 12월 말입니다. 그러면 여행을 떠나라고 하고 싶은 게요. 뭐 물론 이제 국립유치원이냐 사립유치원에 따라서 방학이 한 달인데도 있고 보름인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이면요 방학을 꼭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친구와 여행을 딴다거나 할아버지 친구가 돌아가셨다 아니면 누가 했다 해갖고 좀 이별 여행처럼 뭔가를 떠나시면은 그때 일주일 동안요 아이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야, 요거 극약 처방이네. 그렇죠. 사실은 요 단계까지 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근데 저는 써보기도 몇 번 써봤는데. 아, 그래요? 그건 뭐 그런 게 쓰려고 썼던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행을 간다. 우리 진짜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간다 그러면 다 쫓아 따라붙어. 같이 다 가. 따라붙어. 같이 가. 무조건 같이 가요. 그래서 여행지를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아니 몰래 갈래도 네. 아유, 저걸 또 어떻게 놓고 가나.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걸 못해. 그걸 어떻게 놓고 가나. 저걸. 근데 제가 실제 사례로 보면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 교회 나가시는데 아내가 어머님 교회 나간 걸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권사님들하고 놀러 가는 거 터치를 못 해요. 그리고 저희 장인 장모님은요. 전라도 분들 이렇게 많이 놀러 가시는데 친지들이랑 놀러 가는 거 저희가 터치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용돈을 올려드려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할까 고민되게 되거든요. 저는 네. 아이들 보면서 근데 체력적인 한계는 못 느껴요. 아, 근데 좀 불쌍한 게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애를 막 얻고 막 옛날엔 그랬었거든요. 어느 날 한날 갑자기 막 방문을 잠궈 놓고 안 여는 거야. 그 뭐 해보니까 저 혼자서 파스 붙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여기 그래서 딱 보니까 세상에 허리가 이렇게 기역자로 꼬부라졌어요. 이렇게. 아이고. 이거 못 피는 그러신다니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데리고 가고 병원을 데리고 가서 막 하는데도 쟤네들은 그래 그냥 의뢰 그냥 부모님이 그냥 아프시니까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엄마 우리 애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엄마 미안해 어쩌고 저놈이 그런 게 없더라고 보니까는. 웃지 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그걸 다 알죠. 아는데 이제 죄송한 마음은 들어요. 죄송한 마음은 드는데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래. 맞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아버님이 그렇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처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듣다 보니까 참 열받네.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가서 애 하나 배 가져와라. 애 하나 아이고. 저한테 되려 그러셨어요. 지금 와서 저러시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아버님 내가 그렇게 키워줄게, 말씀하시면- 데려와라. 네. 지금 뭐 너무 이쁘니까. 그땐 네. 그때지. 아니, 저 그거 궁금해요. 혹시 황혼 육아로 인해서 네. 우울증 같은 걸 겪으신 적은 없으세요? 저는 이제 우울증이 없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우울증이 왔었어요. 왔었는데 한 날은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높은 아파트를 살았는데 거기서 밑에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게 뭔가 그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TV에서 본 거야.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이렇게 해서 엄마가 우울증이 온 것 같은데 네 빨리 와서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했더니 딱 그럼 아빠 내가 들어와서 살을게. 들어와서 살을게 그러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를 보면서 우울증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안 나가는 거야 이제. 나가질 않는 거야. 나가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나가. 오히려 좋네요. 아이를 보면서 우울증이 없어져 게 버렸어요. 바람직하네요. 그렇죠. 그래도요 이렇게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들 자녀들도 잘 알거든요. 네. 그래도 상황인 만큼 이제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맡겨야 된다고요? 맡겨야 돼요. 근데 이미 다 맡기고 있고 저희 동네만 봐도 네.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침에 뭐 스케줄 없으면 애들 데리고 학교 등교시켜줘요. 네. 등교시켜주고 또 학교 때 또 데리고 나오고 또 이렇게 하는데 네, 네. 그리고 애들이 전화가 와요. 할아버지 언제 와? 그리고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뭐냐면 저한테 일일이 참견을 다 하는 거예요. 언제 들어와? 어머. 막 죽겠어요. 막 어디야? 오늘 몇 시에 나가? 막 이러는데 아무튼 그 재미는 있는데 돈을 받는 거 이런 거보다도 나는 일단 애가 좀 이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3단계 하나만 같이 네, 해요. 네, 네. 아까 3단계? 얘기했잖아요. 네. 부모님이 말하기 전에요. 월 나가는 많아요. 전기세서부터. 네. 그런 걸 일일이 조금씩 챙겨주면요. 네.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영수증을 해갖고 매달 그 고지서를 보내주세요. 고지서. 그래서 그걸 좀 받아야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날짜. 활용하셔야 됩니다. 날짜를 지정해서 사례비를 그럼요. 받아라. 매월 1일이나 15일, 28일이나 30일 정하셔야 됩니다. 돈이 나간 날짜를 그럼요. 지정해라. 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거 좋네. 그거 좋아. 이게 방법이네. 나가는 거 아는데도 안 줘요. 근데 이것도 말하기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박일준 선배님을 잘 알지만서도 아마
아빠 입장에서 자꾸 해주고 싶을 거예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네. 근데 이게 왜냐면 쌓이다 보면요. 제가 동네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많이 뵈거든요. 근데 나한테 다 하소연을 해요. 네. 우리 아들한테 대신 말해주면 안 돼. 따뜻한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자를 정하셔갖고요. 네. 그날 때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고지서를 일일이 찍어 놓으신 다음에 네. 다 나가고 그리고 또 아이들 장난감 사준 거 뭐 한 거 있잖아요. 찍어 놓으셔갖고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근데 또 그 돈이 손주한테 돌아가. 이렇게 맞아요. 받아가지고 맞아요. 그 아이 뭐 사주고 이런데 다 맞아요. 돌아가고요. 네. 근데 손주를 돌봐주시는 어르신들이 제일 공허한 때가 이 아이들이 사춘기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멀어질 때라고. 근데 이때 오는 공허감이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기술 한국을 전 세계에 떨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계를 만드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능 한국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빛의 속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내며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기술 강국 대한민국. 그 뒤에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성공한 기능 한국인이 있습니다. 기능 한국인이란 10년 이상 산업체 현장 실무 기술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 숙련 기술자를 뜻합니다. 국가 경쟁력 상위 9%, 대한민국 산업의 숨은 영웅들. 우리는 그들을 기능 한국인이라 부른다. 제4편 김용규 기능 한국인. 우리의 일상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때론 위협적인 존재, 전기. 하지만 불안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공간에는 전기 재해를 막아주는 보호책이 있기 때문이죠. 국내 최대 누전 차단기 생산지인 이곳. 여기가 바로 기능 한국인의 기술이 실현되는 곳인데요. 한때는 두꺼비집이라고 불렸던 누전 차단기.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 기특한 기계가 만들어지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5월 달에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된 김용규입니다. 전기 배선 분야의 기술 장인 김용규 부사장.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지나온 세월이 무려 44년. 그 오랜 시간 동안 능력을 꾸준히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 많은 기록들이 그의 노력을 증명하는데요. 마침내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되기까지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선취업, 구진학을 하면서 성공한 CEO들한테 주는 상이죠. 어떠셨어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죠. 날아갈 것 같고, 내가 이 기능 한국인상까지 받았다는 거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회사 내 주요 공간인 실험실.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신뢰성 시험을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이 제품들이 개발 초기하고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을 해서 품질이 변화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노력은 신뢰로 이어졌는데요. 자신한 만큼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해내며 모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내가 과연 저 나이 되면 할 수 있겠나 참으로 존경스럽고요. 품질 관리, 생산 관리 그런 분야에서는 최고의 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타 공인 최고의 기술자이자 리더인 김용규 부사장. 많은 것을 변화시키며 회사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데요. 제일 문제가 품질, 그다음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납키가 짙게 대응이 안 돼가지고 고객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전통적인 생산 방식인 콘베어에서 세일 라인을 바꿔보자.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 바통을 이어받아 제품을 완성시키는 일자형. 반면 U자형은 각자가 모든 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앞사람으로 인해 지체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작업 시간 대비 생산성이 더욱 높은 것이죠. 또한 작업 도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생산은 즉시 중단됩니다. 됐어요? 네. 어떤 분량입니까? 불량품 생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이죠. 차단기가 트립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은 소비자한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의 불량이 발생하면은 안전을 올려서 각 부서 담당자를 모이게 하는 겁니다. 라인은 중단하였고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생산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특별한 시스템입니다. 연구소 의견은 좀 부장님이 이 안돈 할 방식을 이제 처음에 도입하셨고 기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한 50% 정도 좀 많이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위기를 기회 삼으며 다양한 시도를 한 끝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44년) 긴 시간 한 길만을 묵묵히 걸어온 그의 인생을 조심스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 노트는 5년 전에 품질 관리 기사 1급을 취득하려고 공부했던 노트입니다. 여백 없이 빼곡한 노력의 흔적. 당시 꿈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록이 되어가 있네요. 부장이라는 그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와 같이 이 부장 이렇게 썼었어요. 이 공부를 하다가 기술부서의 최고 책임자를 꿈꾸며 수없이 써내려간 두 글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가슴 깊은 곳에도 새겨놓았습니다. 중학교를 그만두고 고등학교 진학을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데 우연히 이제 그 특성화 고등학교 다니는 형이 오셔가지고 너 같으면 충분히 기술자가 될 수 있는데 한번 도전해봐라. 그래가 이제 부모님을 설득을 한 거죠. 아, 나는 이거 기술자만이 이 지긋지긋한 우리 가정을 180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지금 현재 여기서 만족을 한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지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돌했던 17세 소년. 그에게 가난은 꿈을 꾸는 계기가 됐고 열정을 갖게 했습니다. 부단한 노력의 결실로 이상을 현실로 바꾼 김용규 부사장. 하지만 그의 열정은 아직 식지 않았다는데요. 얼마 전에는 나이가 60 넘어가지고는 기사 자격증 시험 기사 칠 거라고 밤 1시, 2시까지도 공부를 해요. 그래 그때는 가다 여인 사이에 더 살이 쏙 빠지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더니 또 합격은 하긴 했거든요. 좀 짠할 때도 있어요. 좀 지금 좀 쉬어도 되겠고 좀 일을 그만하면 좋겠는데도 지금 또 노력하고 있어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 그의 모습에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몸소 와 닿습니다. 저는 항상 후배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하죠. 기술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 최고가 되어봐라.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는 그 꿈이 이루어지고 성공적인 삶이 보장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오래전 그와 같은 꿈을 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기술자의 길을 미리 걸어온 선배로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주는 김용규 부사장. 후배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듯한데요.
제 꿈이 전기기술자인데 여기 와서 체험해보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 꿈에 대해서 한 발짝 나아간 것 같습니다. 신기술들에 대해서 제가 더 공부를 해서 더 앞으로 나은 미래의 기술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기술인으로 첫 출발할 때가 딱 저 학생들 또래였습니다. 눈빛을 보니까 야, 훌륭한 기술자들이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기업이나 국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달리는 김영규 기능 한국인. 당신이 있어 대한민국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네, 이번에는 각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네트워크 투데이 시간입니다. 먼저 제주도 소식인데요. 12월 1일이 감귤데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12월 겨울철 1등 과일이라는 의미와 함께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도 1% 이하의 아주 맛있는 귤을 만들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네, 최근 열린 감귤데이 행사엔 풍성한 볼거리와 함께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다고 해요. 그 자세한 현장 영상을 함께 보시죠. 잘 말린 귤 껍질을 예쁘게 포장해 천연 방향제도 만들어보고 따뜻한 감귤차 한 잔으로 성큼 다가온 한겨울 추위를 녹여도 봅니다. 제주도 출신 음악인들의 힘겨운 공연으로 행사는 열기를 더해갑니다. 이제 앉아서 TV 보면서 한 박스씩 이렇게 혼자 다 까먹고 이렇게 방향제도 만드는지 몰랐는데 쓰레기로 안 버리고 잘 말려둘 걸 그랬어요. 평소에 귤을 너무 좋아해서 매년 항상 사 먹는데요. 이번에 SNS를 하다가 보니까 감귤데이 축제가 있어서 그래서 찾아왔어요. 강연도 있고 부스 체험도 있고 해서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 감귤연합회는 본격적인 감귤 수확철이 시작되는 매년 12월 1일을 감귤데이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도 1% 이하의 가장 맛있는 감귤을 만들겠다는 농민들의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감귤데이를 기념해 1,201박스의 감귤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감귤이 국민 비타민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그래서 건강도 챙기시고 그리고 어려운 농업인들한테 힘도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A 이지훈입니다. 네, 다음은 경북 경주 소식입니다. 이 경북 경주에는 에밀레종으로 잘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이 있죠. 보존을 위해서 2003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타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경주시가 만든 신라대종이 에밀레종의 소리를 재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정말로 에밀레종의 소리와 똑같은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종소리가 울리자 사람들이 종각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둘러봐도 종을 치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녹음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요. 갈 수만 있으면 들어보고 싶죠. 딸 예지 데리고 또 꼭 가보고 싶습니다. 국보 29호인 성덕대왕 신종은 보존을 위해 지난 2003년 개천절 행사 이후 타종이 중단됐습니다. 3년여 제작 기간을 거쳐 성덕대왕 신종을 복원한 쌍둥이종 신라대종이 이젠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1300년 전 서랍 아래 울리던 종소리입니다. 소리가 길게 이어지면서 여운이 남는 게 특징인데요. 내년 봄이면 관광객들도 신라 전통 의상을 입고 종을 직접 쳐볼 수 있습니다. 신라대종은 모습뿐 아니라 웅장한 소리 역시 성덕대왕 신종과 판박입니다. 두 종 모두 1초에 64번 울리고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맹놀이 간격이 3초로 같습니다. 1000년 넘게 우리 민족과 함께한 종소리를 현대기술로 재현한 겁니다. 경주시는 신라대종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31일 제알종 타종식에서 신라대종의 울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채널A 배윤입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 성남시 소식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들의 가장 큰 걱정, 아이를 맡길 때가 마땅치 않다 이거죠. 네, 성남시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에선 간단한 숙제 지도부터 악기 교습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아주
한 발 한 발 옮겨가며 구름 사다리를 건넙니다. 떨어지면 상어가 잡아먹으러 온다. 비틀비틀 사다리를 건너는 친구를 보며 까르르 웃음꽃이 터집니다. 수업이 끝난 뒤 돌봄센터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입니다. 음악에 맞춰 신나는 체조까지 하고 난 다음은 독서와 색칠 공부 시간. 다 같이 둘러앉아 선생님과 대화도 하고 읽고 싶은 책을 골라 독서 산매경에 빠져봅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저녁 식사 시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이 주세요. 더 줄까? 네.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는 간식과 식사를 포함한 기본 돌봄부터 숙제 지도와 미술, 체육 교육, 악기 교습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데 개소 석 달 만에 수십 명의 대기자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부모님들이 오실 때까지 방치되어 있던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웃고 많이 즐겁고 그리고 엄마가 보듬어 주듯이 안아주고 그렇게 스킨십 하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대기자 없는 돌봄센터 구축을 목표로 내년에 7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채널A 신선미입니다. 네, 다음은 전라남도 나주시 소식입니다. 나주시가 내년부터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한다고 그러는데 나주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1년 동안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매달 한두 차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임산부는 9만 6천 원의 자부담금과 임신 확인서 등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충남 금산군 소식입니다. 충남 금산군이 농촌진흥청에서 주최한 2019 농업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대회에서 PLS 조기정착 전국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PLS는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를 뜻하는 건데요. 안전성이 검증된 등록 농약을 확대하고 잔류 농약 기준을 0.01ppm으로 강화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됐다고 합니다. 금산군은 PLS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단계별 농산물 안전성 분석 지원 강화 등 사전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전남 장성군 소식입니다. 전남 장성군이 각종 재난과 응급 상황 발생 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을 방송 시스템을 구축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스마트 양방향 재난 구호 시스템은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방송할 수 있고 재난 경보 전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군은 고령의 1인 가구가 많은 농촌 마을에서 위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요일이 언제세요? 저는 그 월요병이라서 월요일인 줄 알았는데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요일이 목요일이라네요. 오늘이네요. 그죠? 네. 그래도 목요일이지만 내일이 금요일이고 주말로 이어지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